안녕하세요. 김상수입니다. 차이나 제이뉴스 340번째는요. 2024년 태풍 시리즈 두 번째로 3호 태풍 개미와 4호 태풍 프라필룬 소멸 이후에도 지속되는 후유증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쌍태풍 공습에 초토화된 남부지역 중에서 특히 광동성, 복건성, 사천성 지역의 폭우 홍수 현황과 강풍이 밀려 올라간 비구름으로 극한 호우 피해를 입고 있는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 우선 하남성과 강서성에 관한 내용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3호 태풍 개미 후유증입니다. 7월 25일 밤 7시 50분경에 중국 복건성 호전시 해안 일대에 상륙했던 올해 3호 태풍 개미는 강력한 비구름과 강풍을 몰고 왔지만 7월 27일경 북상 도중에 호북성 부근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세력이 약해졌고요.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했습니다. 비록 3호 태풍 개미가 태풍의 위력을 상실하고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하면서 소멸했지만 남부지방의 광동성, 광서 장족자치구, 복건성 지역과 중부지방인 호남성, 호북성, 강서성, 산동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북부 지역인 북경이나 천진시를 넘어서 감숙성, 섬서성, 심지어 요령성과 길림성까지도 집중호우 비구름을 밀어올렸습니다. 3호 태풍 개미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한 뒤에도 7월 30일까지 남부지역에서부터 중부와 북부 지역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계속해서 물폭탄을 쏟아붓고 있었고요. 특히 장강 유역과 황화 유역은 물론이고 북쪽의 압록강 유역에도 엄청난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3호 태풍 개미는 7월 29일 장강 유역에 올해 세 번째 홍수 사태를 유발했고 호남성에서 세 곳의 제방이 붕괴되는 사고로 인근 주민 수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한 황하 유역에도 홍수를 유발했으며 북경과 천진시 및 허북성 지역에도 홍수 대비 비상 대응령이 발령될 정도였고 북쪽의 요령성 압록강 유역도 첫 홍수 사태를 발생시켰습니다. 중국 당국은 그러나 3호 태풍으로 발생된 피해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요. 겨우 각 지방정부의 겨우 시 단위 정부에서 일부 피해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지만 성정부의 종합된 피해 내용조차도 종합해서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책임 회피를 통해 피해 보상을 하지 않으려는 얄팍한 술수로 인해 결국 모든 피해는 인민들 몫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4호 태풍 프라필룬 후유증입니다. 올해 4호 태풍 프라필룬은 7월 22일 새벽 1시 30분경 해남성 말령시 해역에 상륙한 뒤에 바로 북상해서 바다를 건너 광동성 서부지역과 광서 장족자치구 남부지역으로 상륙하면서 태풍 피해를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7월 23일 광서 장족자치구와 베트남 북부 하노이 우측에서 서북쪽 내륙으로 이동하던 중에 태풍의 위력을 잃고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하면서 소멸했지만 바다로부터 몰고 온 비구름은 계속해서 이 지역에 집중호우를 쏟아내면서 이 지역이 폭우 홍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불과 3일 만에 소멸된 4호 태풍 프라필룬은 비록 약한 태풍으로 기록되긴 했지만 그러나 프라필룬이 오기 이전부터 이미 집중호우나 극한호우 폭우로 대홍수 사태를 맞이하고 있었던 중국 남부 지역인
광동성, 복건성, 광소 장족자치구, 귀주성, 중경시, 사천성, 운남성 등의 지역에서는 프라피론의 후유증으로 장마, 폭우, 홍수 시즌의 피해가 계속해서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는 일일 강수량 기준 약 300mm 이상의 물폭탄을 쏟아부은 프라피론의 피해에 대해서 솔라 지역 7명, 디엔비엔 지역 2명, 수도 하노이에서 1명 등 총 10명의 사상자가 발표했다고 7월 26일 프라피론 소멸 이후 즉시 인명피해를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중국에서는 프라피론의 피해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일절 발표가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공은 노예계급 중국 인민들의 돈은 각종 세금 등으로 철저하게 착취하지만 한번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인민들에게 재난구호금, 보상금 등으로 나눠주는 것에는 아주 인색하죠. 게다가 지방정부 관료들은 많은 피해가 발생하면 할수록 자신의 출세와 중앙 진출의 약점이 되기 때문에 더욱 필사적으로 피해 사실을 축소, 은폐하거나 아예 뭉개면서 눈치를 보다가 슬그머니 발표하지 않고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태풍 4호 프라피룬보다는 필리핀 동쪽 바다에서 일찍 발생했지만 거리가 있어서 프라피룬보다 뒤늦게 7월 25일 복건성 해안에 상륙했던 3호 태풍 개미가 가세하면서 특히 중국 남부 지역은 소멸 과정에 있던 4호 태풍 프라피룬과 힘을 비축한 3호 태풍 개미가 동시에 중국의 남부 지역에 엄청난 극한 호우를 쏟아내면서 이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사천성의 경우에는요, 이미 이 채널에서 7월 17일 방송되었던 2024 중국 홍수 시리즈 12번째 시간에서 다루었던 중경시와 사천성 대홍수편, 그리고 중국 홍수 14번째 시간에서 다루었던 산샤댐 방류와 피해 현황편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6월 말부터 시작된 장마 시즌으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3호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과 4호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특히 사천성에는 누적된 피해로 인한 산사태와 도로 유실, 싱크홀, 낙석사고 등의 이런 위험한 인명피해 사고들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역시 공산당 지방 고위 당직자들이나 지방정부 고위 관료들의 통제로 제대로 된 피해 사실조차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인민들이 SNS에 직접 올리는 현장 영상들과 증언들이 피해 사실을 규명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물이지만 이 역시도 계속해서 중국의 인터넷 감시 기구에 의해 빛의 속도로 삭제당하면서 종합적인 피해 추정이나 추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분명히 SNS에 올라온 영상에 보면 대형 강물 중앙으로 급류에 휩쓸려 사라지는 사람들이 담긴 영상들이 있지만 이 지역의 홍수 뉴스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고요. 산사태나 낙석사고, 토속류 등의 영상에서 보면 아래쪽에 마을이나 사람들이 있었지만 중공 당국의 발표는 인명피해는 전혀 없다는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발표될 뿐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하죠? 홍수나 산사태 토사류가 밀려오면서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소리나 대피하라는 소리, 가족을 눈앞에서 잃은 사람들의 절규는 인터넷에서 바로 삭제되면서 사망이나 부상의 피해 소식들도 함께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 곳이 바로 공산당 일당 독재에 짓눌려 있는 중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요, 공산당에게 세뇌된 인민 대중들은 자신들이 노예계급인 것을 알면서도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누적되고 습관화되어 버린 노예적 삶과 중공의 철권 통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평불만을 가슴속 깊이 담고 살아야 하는 삶이 벌써 70여 년이나 됩니다. 한편 중공 당직자들과 중국 정부의 공무원들을 합치면 당직자 및 공무원 1인당 일반 인민들 비율은 대략 1대 22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중공 체제를 뒷받침하는 체제 수호 세력, 체제의 빌부터 인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거머리 기생충들이 이렇게나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9,600만 명을 넘어서 곧 1억 돌파가 눈앞에 있는 일반 공산당 당원들까지 합치고 체제 기생충들의 가족들까지 합친다면 최소 4억에서 최대 6억에 가까운 거대 기생충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나머지 최소 8억에서 최대 10억의 인민노예계급들을 착취하는 것이죠. 중국의 자연재해와 대홍수 사태의 피해자는 대부분 중소도시, 농촌도시의 농민공과 농민들 및 이들의 가족들이죠. 농민공이 최소 6억에서 한때는 최대 9억까지도 추정될 정도였으니까 중국의 자연재해 피해도 결국은 도시화, 산업화로 부의 극한 양극화 현상으로 구분되는 대도시 특권 지배계급과 나머지 인민대중 노예계급처럼 대부분의 자연재해 피해는 이들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당 장기 집권으로 집단 부패가 생활이 되어버린 공산당의 세뇌 정치와 팬덤 정치가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인민들이 깨어나서 인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던 체제 범죄자들의 범죄자들을 몰아내고 일당 독재,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날이 와야 비로소 반복되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받고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방송은 3호 태풍 개미의 후유증으로 극한호우 피해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요령성과 길림성 대홍수 편입니다. 특히 압록강 대홍수로 북한까지도 엄청난 수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차이나 제이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